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랑 구독자 운동 자세 피드백 그거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회차로. 먼저 그 마이프로틴 제품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선택한 제품, 다른 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기획 제품은 두 가지예요. 카브 메타볼라이저랑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제품은 카브 메타볼라이저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브, 탄수화물을 메타볼라이저, 대사활동하는 걸 좀 도와준다. 뭐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이어트 하면서 당류나 탄수화물 같은 거 땡길 때 같이 이제 섭취를 하면은 흡수를 좀 지연시키고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와 별개로 이제 좀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만 이렇게 탄수화물 흡수 지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느리게 하거나 차단을 하더라도 매우 소량 차단하는 것 때문에 이거에 뭐 의존을 한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 뭐 GI를 조금 낮춰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진대사 증가는 뭐 항상 좋겠죠. 그 에너지를 많이 태워야지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항상 이제 이런 제품들 리뷰할 때 하는 얘기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은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뭐 가격도 30회분, 이제 그 팀 MP, 그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 공용 코드를 쓰고 5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입력해 봤을 때는 30회분에 한 1,500원 정도, 1회분에 한 3,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마이프로틴 건강기능식품은 가격이 이렇게 싸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없는 가능한 그런 마일드한 제품으로 본인의 그냥 그 플라세보 효과를 좀 내면서 하나씩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원래는 제가 이제 많이 못 먹다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먹게 된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단백질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 때 여기 적혀 있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 제일 싼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거랑 그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 또는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랑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서,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린 분들, 저도 뭐 그랬었고, 가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싼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 아이솔레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부담이 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고, 그 제품군인 아이솔레이트 제품보다도 조금 더 가격이 비싸요.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임팩트웨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단백질 함량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군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그 조금 더 맛에 집중한 제품, 그리고 좀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이번에는 포도 맛을 제시를 받았는데, 그 여러 맛을 대부분 다 먹어본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포도 맛이 제일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500g 20회분에 32,000원, 그러니까 1회분에 한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조금 비싼 그 유제품류, 단백질 함량 비슷한 거랑 가격대가 좀 비슷한 고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를 못 먹는 건 아니라서 그 임팩트 웨이 프로틴을 쭉 먹다가 이제 아이솔레이트나 지금은 임팩트 아, 에센셜 아미노시드, 필수 아미노산 제품을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소화 부담이 훨씬 적기는 해요. 이 수업 중간에 먹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조교 들어갈 때 먹기에 임팩트 웨이 프로틴은 조금 부담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트나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바로 섭취를 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적 하나에만 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조금 더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 마이프로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피드백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마이프로틴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할인율이 계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제일 높은 할인율일 때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용량이 작은 제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차가 있는데, 5kg이나 뭐 2.5kg 같은 좀 무게와 중량이 높은 그런 장기간 섭취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담아놓고 실시간으로 가격들을 모니터링 해봐도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상하반기 그 재고 정리 같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10%에서 20% 이상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본인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구매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마이프로틴 관련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항상 그 월에는 그 주변 최소한 2주 정도 내외로는 할인율이 제일 높은 시기에 올리도록 제가 이제 권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것들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억지로 살 필요는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드백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피드백은 제 메일 tmdals1113 이거 그냥 그 영어로 해놓고, 키보드를 영어로 해놓고 한글로 승민이라고 치시면 tmdals가 돼요. 거기 이제 1213 골뱅이 한양.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메일 제목에 이제 피드백 요청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가다 영상을 보내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장문의 그 질문 같은 거를 보내주셔도 제가 답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드릴 생각입니다. 아직 뭐 2회차라서 저도 경험이 많지 않고 보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조금 어색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제가 받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함되면 좋은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의 운동 경력이나 그리고 운동 목적, 왜냐면 이제 어떤 운동 자세를 평가를 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그분의 운동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좀 더 넓은 보편적인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코멘트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전신이 다 보이는 영상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웨이트를 할 때는 그 관절이 하나만 개입이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절들이 이제 협응을 하기 때문에 특정 관절에서 부족한 각도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거나 하는 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더 좋고, 뭐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부분이 나온 영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운동 관련된 거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피드백 보내주신 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헬스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차 되신다고 하시고, 나이는 저랑 비슷하신 30살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옆에서 뭐 보고 있거나 말을 걸면 집중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PT를 받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고, 이것저것 자극점을 찾아보면서 그 자세도 바꿔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자세가 맞는 자세인지 피드백 요청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거에 이제 한번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자세가 뭐 나쁘지 않으세요. 운동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 당기고 내리는 어떤 당긴 후에 내리는 네거티브 과정의 제어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언을 좀 강력한 것보다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한두 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점 수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랩풀다운에서 바를 내린 상태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잡고 나서 이제 풀어서 올라가는 네거티브 구간 통제를 하고 계신데, 내리고 나서 거의 바로 올라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바벨을 내리면서, 바벨이 아니라 바를 점점 내리면서 힘들어질 텐데, 스트렝스 곡선상에서 이 하단이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잡고서 버티게 되면은 신경 활성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원하시는 자극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뭐 머신 운동이라서 뭐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작은 부분인데, 네거티브로 올라갈 때 그 하단 마지막 구간에서 엉덩이가 살짝 뜨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굳이 뜨기보다 묶어두면은 등이랑 위쪽에 있는 어깨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등 근육을 잘 이완을 시킬 수 있겠죠.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꽉 잡아두고 엉덩이가 뜰 것 같은 위치에서 그냥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잠깐 정지에다 당기는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랑 견갑의 움직임이 같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팔꿈치가 안쪽 각도가 한 90도 정도 되는 이 위치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팔을 좀 더 활용하면서 당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견갑이 완전히 모이기 전 이 상단 구간을 반복을 하시면은 등 근육의 자극을 좀 더 늘리는 포인트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회색으로 쳐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더 약한 의견이라고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거티브를 하시는 시점에서 네거티브를 할 때 마지막 구간에 긴장을 툭 풀지 말고 거기서 긴장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장을 이제 풀었다가 내리게 되면 스트레치 쇼트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당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운동 목적이 수행 능력이나 빠르게 당기는 어떤 힘을 쓰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머신을 활용해서 자극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긴장을 푸는 것보다 긴장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신 부분인데, 랩풀다운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될 때가 있어요.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엉덩이가 뜨는 것처럼 등 근육이 수축하는 시점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라서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무게가 오르거나 아니면 가동 범위 욕심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실수인데, 지금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론이나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게, 사실 이렇게 상체를 기울이면서 내밀게 되면은 더 무거운 무게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팅을 해서 무게를 더 많이 치고 횟수를 많이 치는 게 그래도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머신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약한 조언인데,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만 본 거지 운동하시는 걸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이제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의 내회전, 외회전 이 정도에 따라서 기시점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수축이나 이완을 시작하는 시점 근육들이 좀 바뀐다라고 해서 그 그립의 넓이나 팔꿈치가 회전하는 위치를 좀 다르게 해가면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지금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립을 평소에 스탠다드로 잡다가 와이드 그립을 추가를 했을 때 등 근육이 사용되는 걸 훨씬 잘 느낄 수 있어서 조금 활용을 해보고 있고,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풀업 같은 경우에는 랩풀다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3개월 차에 저는 뭐 풀업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랑 긴장 유지하고 계신 거 전부 다 좋은 것 같고, 하단까지 쭉 안 내리고 올라오는 것도 뭐 자극점을 찾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간단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옷이 접히죠. 옷이 접히는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상체가 조금 뒤로 기울어져 있다. 상체를 좀 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다고 뭐 다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등 근육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그 중립 정도까지 가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해부학적인 중립 포지션을 되게 좋아해요. 저 스스로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해부학적으로 중립 위치에 있을 때 몸이 제일 편하다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에 베이스로 한 피드백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론으로 돌아오면 이 접히는 부분이 조금 접히지 않게 상체를 좀 뉴트럴 상태로 척추의 꺾임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풀업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Lsit 상태, 그러니까 다리를 접어서 몸을 L자 또는 니은자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풀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조금 더 이제 뒤로 눕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업을 와이드 그립이랑 그 클로즈 그립 두 가지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와이드 그립을 할 때는 그립을 조금 좁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당기는 동작의 끝부분에서 팔꿈치가 조금 흔들리는데 이게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맞으면 원래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한번 좁히는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 먼저 이제 다음 살펴볼 건 데드리프트 동작인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 목적에 따라서 자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는 운동입니다. 지금 하시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앞뒤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시작 위치가 이제 바벨이 땅이 아니라 좀 올라와 있어서 무릎보다 조금 아래, 그리고 이제 고관절의 굽힘이나 펴짐보다는 무릎이 그 고관절의 굽힘과 펴짐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무릎의 굽힘과 펴짐이 매우 적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후면부, 그러니까 등 근육이랑 기립근 그리고 햄스트링을 주로 사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일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근비대나 자극,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주 목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벨을 하단에 지금 살짝 찍었다가 쉬었다가 내려오거나 찍었다가 이제 바로 올라오시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그 폼으로 하실 때는 굳이 바벨을 하단에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긴장을 풀리기만 하고 뭐 크게 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언은 그 데드리프트 락아웃 구간을 잠깐 순간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 있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데드리프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펴져 있을 때 그 이두의 힘줄이 받는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펴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그립을 아주 조금만 더 넓게 잡으면서 브레이크 더 바라고 바벨을 이렇게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활용하는 그 큐잉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팔을 꿈치를 바깥으로 돌려야 되고 그립이 상당히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더 바 큐잉을 사용을 하면은 팔꿈치가 조금 더 펴지면서 등 근육의 긴장을 조금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괜찮아서 사실 이 커멘트들이 되게 약한 커멘트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거티브 구간, 바벨을 내리는 구간이 지금도 템포나 페이지가 다 좋은데, 만약에 지금도 여유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면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보다 조금씩 늘어지면서 그 광배 길이를 좀 늘려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숙달되기 전에는 절대 고중량에서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 부분의 긴장을 조금 풀면서 늘리다가 허리까지 풀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보다는 지금 정도로 고반복할 수 있는 무게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인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바벨이 내려가는 동안에 점점 힘들면 뭔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면에 거울이 있는 경우에 거울을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본능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척추 정렬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돼요.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목 부분의 커브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게 가장 문제인 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 데드리프트가 아니고 네거티브를 잡고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땅에다 대고 강하게 이제 충격량을 주는 데드리프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커브가 제일 커지는 구간이 바닥이거든요. 그 바닥 위치에서 그 바벨 원판이 땅을 때리면서 받는 충격량을 이 부분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게 몸이 내려가면서 시선도 점점 바닥 쪽을 향하게 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단부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힘든데, 들어 올리는 과정에 그 락아웃이 되기 전에 먼저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를 보기도 해요. 이제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도.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유보다도 그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정체 구간을 탈출하는 기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드리프트 자세를 지금 피드백을 해봤는데, 지금 목적이 그 앞에 있는 미세 손상이나 어떤 데미지를 주면서 근비대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코멘트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조금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협응력이나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큰 운동 단위 모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는 그 수준에서는 관절의 가동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바벨의 위치를 좀 더 낮추고 무릎을 좀 더 굽히면서 그 상체를 세우고 하체 전면부의 개입과 둔근의 활용을 조금 더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필수적인 건 아닌 게, 여전히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 프로 보디빌더들도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스쿼트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의 운동 목적에 맞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피드백을 정리를 해보면, 3개월 차라고 보기에는 이제 운동 능력도 매우 좋고 자세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뭐 다른 운동을 하다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헬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가 헬스나 파워리프팅, 스트렝스 뭐 포함해서 다양한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나 어떤 그 운동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앞에 넣어놓은 그런 작은 몇 가지 팁도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이제 운동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적용해 보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것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피드백 보내주신 분인데, 이분은 저희 헬스장에서 종종 보는 저희 과 후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운동하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제가 자세를 자세히 당연히 안 봤어요.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운동 자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이제 위험해 보이거나 그 하는 거 아니면은, 가능하면 이제 제 운동 쉬는 시간에는 뭐 다 듣는 노래를 고르거나 하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 평소에 운동 자세는 못 봤고 지금 거의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내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이랑 허리 통증이 있어서 데드리프트는 그 쉬고 있다고 하시고, 오버헤드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첫 번째 이제 벤치 프레스 영상입니다. 뭐 저번에는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이 조금 미숙했던 걸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괜찮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드백도 굉장히 좀 사소한 것들 위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드백을 드릴 부분은 선택 사항인데, 어, 견갑을 조금 더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벨 셋업을 할 때 누워서 바벨을 잡기 전에 누운 상태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동작을 몇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견갑을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팔꿈치의 움직임으로 견갑을 모으는 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후인이나 하강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되는 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벤치프레스를 할 때 후인이나 하강을 강하게 잡거나 아치를 강하게 만드는 거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후인 하강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쳐 놓은 견갑을 조금 더 뒤로 보내면서 강하게 벤치에 고정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가슴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가슴의 선이 조금 더 뒤쪽으로 밀리면서 벤치와 바벨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프레스 중량에 욕심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보조적인 개념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후인을 잡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본인 목적에 따라서 그런 자세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언렉을 할 때 팔꿈치랑 바벨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렉하는 시점에 팔꿈치가 많이 굽혀져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우리 헬스장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바벨 걸쇠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폼이 나오는데, 어,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립을 넓히거나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립 넓히는 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부분이고, 지금은 괜찮지만 힘을 많이 쓰거나 그 팔꿈치에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언렉한 다음에 셋업을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그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 그래서 이제 견갑을 고정해 놓고 이 빨간색 부분 전체를 슬라이드 하듯이 미끄러뜨린다고 생각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붙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벤치 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부분 그걸 완료한 다음에 둥근을 조금 수축해서 지지대를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 최하단 구간, 그러니까 이제 바벨이 그 그 바벨이 가슴에 닿은 그 위치에 이제 시점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위치에서 팔꿈치랑 바벨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것도 뭐 무조건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하단부에서 바벨의 수직 하방에 그 팔꿈치가 위치하는 게 벤치프레스를 가장 무겁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뭐 무리하게 막 몸을 비틀 필요는 없고, 지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팔꿈치를 벌리거나 그립을 넓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이 해보면서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 선에서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팔꿈치를 벌리라고 하는 거는 가슴을 어차피 늘려주는 거잖아요. 바벨이 내려가면서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가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의식하면서 그 궤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딱히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보편적인 그 벤치프레스 보는 그 관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네 부분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벤치 또는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바벨이 좀 느려지거나 막히는 정체 구간이 있을 때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밀어내면 반작용에 의해서 그만큼 바벨을 더 강하게 밀어낼 수가 있겠죠. 이 네 부분을 조금씩 의식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상 각도상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바벨이 하강을 하면서 목 쪽 그 가슴이 좀 당겨지고 고개가 몸 쪽으로 좀 딸려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개를 띄우지 않고 뒤통수로 벤치를 밀면서 강하게 고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고개가 뜨거나 당겨지는 문제가 유연성인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받으면서 고쳤던 부분인데, 목이나 이런 뼈에 그 교율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잘한 코멘트들을 한 번씩 적용하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분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을 보내주신 게 본인의 훈련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돼 있고 이런 거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는 벤치 스타일이 메인 세트라고 하면 하단 구간에 정지하거나 템포, 그다음에 이제 구간 반복 같은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지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워리프팅 룰에 맞는 것도 있지만 가슴 근육을 이제 동일 무게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템포나 구간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벤치프레스 하단 최하단 구간은 가슴보다는 전면 어깨가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이제 그 벤치프레스 템포로 천천히 내리거나 그 특정 구간 반복을 하면서 자극점을 찾게 되면은 특정 위치에서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약점 훈련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도 동작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에 있던 벤치 프레스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세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벨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최하단 구간에서도 이게 이제 살짝 뜬 상태에서도 그렇고 그 상체가 거의 기울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중량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관절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팔꿈치가 펴지는 모션이 있고 팔꿈치 위치 자체가 움직이는 상완 뼈가 움직이는 그런 모션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팔꿈치의 위치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션이 어깨랑 견갑의 움직임, 어깨 삼각근과 견갑의 움직임을 조금 더 그 주도한다라고 하면 팔꿈치가 펴지는 건 삼두근이 주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위치를 동시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두 위치의 움직임을 한 번씩 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잘한 부분이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벨을 내릴 때 의식적으로 이제 시선을 위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정면 또는 내려오고 있는 바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힘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체를 꺾고 무게를 내리면서 이제 가슴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본능적으로 고개를 젖히면서 이 부분을 스트레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무게를 더 들기 위한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사실 디폴트 자세로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도 계속 그런 동작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시선을 교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선이 중요한 게 시선을 따라서 그 척추의 정렬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S자 커브 그 기본 형태에서 시선으로 인해서 목이 꺾이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이제 흉추나 허리 쪽에서 보상을 하겠죠. 그 다음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이너한 코멘트인데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조금 그 피니시 구간이랑 하단 최하단 구간에서 피니시 구간에서는 펴질 때 그 팔꿈치가 몸쪽으로 가는 거랑 동시에 회전하는 모션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최하단 구간에서는 팔꿈치가 이제 그 바벨이 가슴에 닿은 후에 그 윗가슴에 닿은 후에 팔꿈치 위치가 몸쪽으로 조금 당겨지면서 살짝 회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있다고 무조건 팔꿈치에 부담을 받거나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위해서 그립을 넓혀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이랑 겹치는 그런 코멘트들인데 전체적으로 자세히 괜찮은 것 같고 어깨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변형 동작을 아까 벤치프레스랑 마찬가지 이유로 그 오버헤드 프레스는 정지보다는 특정 구간 반복 그다음에 템포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본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말할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바로바로 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말도 버벅거리는 것 같고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조금 오픈하게 그좀 넓은 부분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본인의 운동 목적이나 어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붙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컴팩트한 좋은 답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피드백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일요일에 올릴 텐데
그 한 주간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쉬는 날이겠네요. 쉬는 날까지 잘 쉬시고 그 한 주 잘 준비해서 다음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